네, 안녕하세요. 삼천당 제약 주주 여러분들. 자,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돌연 차익 매물을 동반하면서 하락 형국을 맞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삼천당 제약이 재차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모멘텀을 끝으로 하락을 이어나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판단하려면 왜 올랐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이번 연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이슈 자체가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 이슈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당뇨 치료제 이런 제품들에 대한 일본 독점 판매 이런 계약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 호재,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과연 지금 이 모멘텀이 다 소멸이 된 걸까요? 일단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던 게 지난 3월부터입니다. 이때 일명 GLP-1이라는 비만 당뇨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 독점 판매권, 이 판매권을 따내면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었었고요.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 삼천당 제약의 외형 성장,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증대겠죠. 이런 성장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건데요. 이때부터 결국 거의 200% 가까이 되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삼천당 제약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요 시기, 3월이죠. 요 3월 시기가 국내 시장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불규칙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메인 섹터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매수 세력들이 지난해 말부터 제약바이오 쪽에 눈길을 좀 주면서 3월달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다른 섹터보다 상승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부터 지속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강력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천당 제약의 이때의 이 상승분에도 섹터 자체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 삼천당 자체도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물론 상승할 만한 이슈기는 했지만 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업종 내의 특정 호재,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호재가 아니라 업종 내의 특정 호재의 영향을 다 같이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투기 물량이 많이 몰리고 소위 말해서 거품이 끼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대비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그림, 굉장히 익숙하죠. 2011년 정도의 신라젠 붐도 그랬고 이제 2019년 정도의 HLB 붐도 그랬고 코로나 때 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상승폭 자체가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국면으로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일봉상 그림으로 보자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했던 맥점 자리가 14만 원 선이었죠. 요 라인. 이때 이렇게 바닥을 터치를 해주면서 이 14만 원 자리에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려줬어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탈을 해줬던 거고요. 이번 달 초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한 단계 밑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 14만 원 자리가 현재는 우리가 이제 뚫어야 되는 지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가 한 계단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자체에서는 12만 원, 12만 5천 원 요 자리에서 2차 지지가 한번 나와줄 것이고요. 월봉상으로도 구간 자체가 13만원, 15만원 요 박스권 요렇게 두 계단 내려온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독점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 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실질적인 영향까지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1차적으로 리바운드성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일봉상, 주봉상으로 봤던 자리,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확인되는 자리가 비슷합니다. 한 가지 꼭지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빨간 선이 그어진 대략 12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그리고 월봉상으로 11선과 맞닿는 요 자리, 이 12만 5천 원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최대한 이 12만 5천 원 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이 지켜줘야만 하는 자리인 거죠. 이 첫 급등에 양봉 25% 정도 되는 자리, 그리고 5월 달에 반등을 밀어줬던 저항 자리이자
이평선이랑 맞닿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준 다음 그 다음에는 본격 슈팅까지 당분간 그래도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종목이 현재 놓인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 제약바이오의 가격 상승은 미국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크죠. 그런데 미국은 현재 지금 자국 의약품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연 미국이 기술력이 없어서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자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국 기업들이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만 주력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미국 기업들의 사업 방향성 때문에 이 제네릭 의약품들의 해외 의존 비율이 완제품의 경우에는 63%, 원료품의 경우에는 87%에 달하는 실정이죠.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은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불과 2개월 남았죠. 문제는 민주당, 공화당 두 곳 모두 다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을 끊어내기 위해서 두 후보 둘 다 대선 공약으로 이 중국 수입, 중국 수출, 입수출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중국발 의약품들의 지분율은 줄어들게 될 텐데 과연 이들이 아무런 대비책 없이 대선 공약으로 중국을 이렇게 거론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무언가 스페어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이 중국을 대체할 스페어로서 거론되는 게 바로 한국인 겁니다. 물론 뭐 독일도 있고 다른 등등등 나라들이 후보에 있지만 약을 잘 만들면 비싸고 가격이 싸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사이에서 최적의 가격, 최적의 퀄리티로 테스트를 통과한 게 바로 한국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이 페이지가 미국 공식 FDA 페이지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접속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번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약물시설, 의약품시설 등록 사이트, 이 페이지는요,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기 위해 제공되는 그런 의약품들을 제조, 준비, 전파, 배합 또는 가공하는 현재 FDA에 등록된 시설들의 간행물이다. 리스트인 거죠. 자,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페이지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면요.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다운이 받아지는데요. 이 파일을 열면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현재 FDA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곳들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를 생산하는 이런 교집합이 모두 합쳐지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이 바로 현재 미국 식약처의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하고 물론 이제 FDA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이미 등록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좀 더 세밀하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세밀하게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은 따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이 PDF 파일 다운받아 보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리포트 다운받으실 수 있는 구글 링크를 넣어놨어요. 간단하게 구독자이신지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이슈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세부 타점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삼천당 제약의 상승 모멘텀을 포착해줄 이 화살표. 자, 제가 이렇게 화살표 신호들을 말씀을 드릴 때 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데이터화를 해두는 수식들은 이 매집 스타트 지점, 세력들의 매집 스타트 지점이랑 매집 종료 지점을 포착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 라는 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급등하기 직전에 매집 기간이죠. 이 해당 종목의 모멘텀이 좋고, 뭐 재무가 좋고, 재료가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올라갈 종목이라는 건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뒤져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결국 언제 올라갈 것인지 언제 세력들이 돈을 투입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보시면 삼천당도 3월 달에 급등이 시작된 구간 누군가에게는 이때의 상승이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매도 자리였겠지만요. 지금 23만 원까지 치고 올라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이때 이 상승분은 전형적인 매집봉일 뿐이죠. 이 자리를 알려주는 신호 1차, 그게 바로 1차 신호, 스타트 지점이라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자마자 하락하면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전형적인 매집 구간이 2차로 발생을 합니다. 이때가 무려 마이너스 40% 이상의 폭락 구간이에요. 그러니 이 신호가 굉장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때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자칫 물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본격적인 매집을 거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의 구간, 매집 종료 시점에 2차 신호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들을 통해서 매집 구간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집 종료 이후로 2달간 상승폭이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어마어마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살표도 현재 이제 3천당 제약으로 많이 힘드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눔 드리는 수식이고요. 다운받아 보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링크 통해서 구독자이신지 체크해 주시고 간단하게 구글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